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SCM 사후 분석과 학습 구조 세션을 진행할 온라인 솔루션즈의 최철이라고 합니다. SCM이라고 이제 하면 보통 뭔가가 떠오르실까요? 보통 이제 수요 관리나 공급 관리, 그다음에 이제 S&OP, 그다음에 물류 관리, 창고 관리 같은 이제 영역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사후 분석과 학습 구조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 SCM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사례를 보면 기존 영역을 뭔가 클라우드로 이제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도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존의 SCM 운영 방식을 좀 더 이제 프로액티브한 체계로 고도화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석과 학습 기반으로 의사결정 체계로 진화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은 그러면 SCM 운영을 했을 때 조금 새로운 주제인 이 사후 분석은 어떻게 되고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에이전틱 AI 플랫폼 환경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리얼리티, 좀 실제 상황을 좀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SCM 프로세스를 혹은 시스템을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현업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토픽으로 삼고 싶은 대상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불 끄기에 좀 집중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파이어 파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현업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무에서 빈번하게 줘야 되는 PSI라는 그 대표적인 SCM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나 공급 혹은 이제 판매나 이제 재고 흐름을 이제 보는 데이터인데, 특정 시점에 이제 실적을 마감을 하고 PSI 현황을 보면 특정 일자나 주차가 어제 봤던 거 혹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것과 다르다는 것들을 항상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회사는 매일매일 오퍼레이션 되면 당연히 변경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게 뭔가 어떤 임계치를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저희 경험상 실제 이제 운영하시는 분 보면 그 당시에 계획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제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거에 어떤 차이나 예상이 이제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보통은 이제 여러 담당자나 부서 간에 이제 상황 인지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보통은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당연히 이제 분석이나 노력들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제 원인 분석은 일단은 조금 제한된 시간에서만 이루어지고 보통 선조치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혹은 원인을 모두 이제 확인했더라도 일단은 이제 선조치에 집중을 하고 이건 좀 밀어놨다 이제 다음을 기약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조치나 학습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 파이어 파이팅에 이제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제 프로세스나 시스템이나 데이터는 잘 갖춰놓고 있는데 이제 뭔가 그 분석을 하고 조치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슈나 문제를 이제 쫓아다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이제 온라인의 어떤 경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맥킨지 같은 컨설팅사에서 이제 분석이나 어떤 기구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방식만으로 이제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굉장히 분주하게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그 회사의 SCM 운영 체계가 선제적인 장치가 있거나 발전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왜 필요할까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SCM 환경이 이제 제가 SCM 그 커리어를 시작할 때도 이런 말은 많았는데, 보통 이제 변수도 되게 많고 뭐 대내외의 변동성도 많아졌고 복잡성도 커지고 굉장히 얽히설키 돼 있다. 최근에 또 이런 어떤 전쟁 상황을 보면 뭐 기업들이 이제 그 유럽이나 이제 중동에서 뭔가 원자재나 이런 것들 소싱하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은 플래너나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이제 사람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점점 넘어서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설명이 가능한 수준에서만 진행을 하고, 혹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거 기준으로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라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변화는 이런 건데요. 조치나 일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디텍팅을 하고, 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패턴을 구조하고,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인과관계, 그러니까 뭐 원인과 어떤 그 문제의 그 관계를 학습해서 다음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러면 이제 AI를 통하면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발전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그런 발생했을 때는 그럼 상황인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why, 왜 문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전체적으로 워킹 캐피탈이 높은데 그게 왜 발생했는지는 정말 루트 코즈를 그렇게 아는 게 쉽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어떤 공급망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설계한 공급망 모습을 보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공급업체부터 커스터머 페이싱까지 노드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단계로 진행이 돼서 우리는 결국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복잡하게 굉장히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간단한 데도 있고 복잡한 데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원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 않고, 얘가 보면 시간이 시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플래닝의 특성상 시점을 고려해서 지금의 문제는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의 어떤 문제라고 좀 탐색을 해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구조나 이제 패턴을 따라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루트 코드 자체가 뭔가 이제 데이터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걸로 뭔가 분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공급망 관리라는 특성상 이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이제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과관계가 충분히 이제 구조적으로 설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의 진짜 루트 코드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루트 코드를 찾으면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해결할 어떤 액션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프레임워크도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를 준비한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프로액티브한 대응 자체가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만 될까요? 아니, 물론 이제 사람이 시간이 많고 여러 명이 하고 이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게 모델링이 돼야 되고, 그거 기반으로 이런 어떤 사후 분석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솔루션즈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솔루션 자체는 한마디로 이제 공급망 관리 쪽 솔루션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고, 뭐 포캐스팅이나 수요 관리, 그리고 이제 공급 계획이나 생산 계획, 재고 계획, S&OP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한 회사고요. 한 18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뒤에서 회사 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과거에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현대차가 도입을 했던 i2의 이제 파운더가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잘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내외 이제 여러 회사들과 지금 그런 SCM 혁신을 이제 이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여러 고객들이 동향이 이러한 부분의 개선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SCM 특히 이제 그 플래닝이나 이런 S&OP의 코어 영역 이제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러면 이 SCM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하고 학습 기반을 운영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이제 솔루션 회사들은 고객이랑 협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어떤 그 코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고, 이제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PGA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외의 솔루션들은 기타 세션들에서 많이 이제 진행이 돼서 오늘 좀 이제 PGA 솔루션에 좀 포커스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솔루션 하나 지금 출시했고 뭔가 기능 하나가 추가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SCM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 SCM 체계가 이제 그렇게 플래닝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모습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이 포스트 게임 어나리시스, 그러니까 사후 분석부터 뭔가 액션까지로 뭐 PDC의 관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발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솔루션 자체가 이제 공급망 그 전반에서 발생한 어떤 예외 상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어떤 재고의 문제, 어떤 그 수요의 문제, 뭐 공급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임계치로 관리하고, KPI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근본 원인과 최종 결과가 항상 같은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은 하지 않고 여러 시간축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고 상태의 어떤 문제가 과연 이제 오늘 시점에 바로 발생한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어떤 계획, 뭐 오늘의 어떤 오더 취소, 어떤 포캐스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솔루션 자체가 이제 그런 영역의 어떤 그 기능적인 제공, 뭐 인사이트를 주거나 뭐 시각화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 대한 인지는 대시보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지, 중간에는 그 상황을 만든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 원인들을 한꺼번에 제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과 맥락을 제공하는 이제 이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으로만 좀 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 화면만 조금 준비를 했고, 나중에 이제 더 궁금하시면 별도의 시간을 좀 마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PGA라는 저희 이제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UI인데요. 혹시 이제 코절 그래프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코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 자체가 이제 굉장히 명확한데,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뭔가 사전에 정의 가능한 그런 경로를 따른다는 관점에서 이제 착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에서는 이제 그 SCM 공급망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익셉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코절 익셉션, 그러니까 저걸 일으키는 실제 코절 익셉션을 여기에 함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액세스 인벤토리라는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그걸 문제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뭐 컨센서스 수요가 과도하게 설정이 된 경우, 그리고 인바운드 물량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경우, 뭐 수요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뭔가 디스트리뷰션 과정에서 불균형이라든지 조달 과정에서 어떤 과도하게 조달이 이루어졌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원인 후보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이제 구조화해서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 착안을 했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뭔가 이제 내부의 어떤 아날리티컬 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 형태의 그런 어떤 결과를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뭔가 그리드 형태로 제공을 하면 온라인 솔루션의 특징 자체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어떤 UI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결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연결 자체가 있어야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액세스 인벤토리라는 것들이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뭐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루션 자체가 SCM을 하나의 연결된 이제 구조로 계속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머티리얼의 흐름, 정보의 흐름 속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날리지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고, 그래서 날리지 베이스로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어떤 예시를 보면 액세스 인벤토리가 왜 발생했는지는 이것 때문이고, 혹은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얘네들은 또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캐스트 조정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뭔가 이제 세일즈 오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날리티컬 엔진이 수행이 되면 지금 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상단에 뭔가 이제 어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인벤토리 현황을 보여주는 그 대시보드인데요. 상단에는 인벤토리 현황을 알 수가 있지만 중간에는 거기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어떤 루트 코즈로 인해서 저런 어떤 재고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저런 어떤 루트 코즈를 발생하는 실제 굉장히 나달 데이터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의 어떤 프로덕트 그룹의 어떤 주차의 어떤 로케이션에서 만약에 뭐 포케이스 조정이 일어났다, 아니면 생산이 과잉이 됐다, 이런 것들을 맥락으로 제공을 해서 이거 기반으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진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고 하지만 좀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죠. 사실 그러면 이제 AI 기반에서는 저런 PGA 플러스 향후 액션까지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이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으로 조금 제한된 분석이나 인사이트 기반으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나인이 이제 AI 기반으로 에이전틱 플랫폼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가 상상하는 거는 상상이 아니고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사람은 여전히 있고 역할이 약간 변하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뭔가 이제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플랫폼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텍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디텍팅을 하다 보면 이 에이전트 자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계속적으로 과대 예측이 되고 있다든지, 혹은 뭔가 이제 과도하게 조정이 되고 있다든지, 뭐 어떤 이벤트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디텍팅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나,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예를 들면 팟캐스트 쪽에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냐, 팟캐스트는 계속 정확도는 낮아질 거다, 이제 간단하게 또 이런 예측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거 기반으로 가기 전에 이 플랫폼 상에서는 그럼 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내가 미래에 지금의 계획이나 실행 상태가 될 수 있냐를 또 시뮬레이션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 에이전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사람이 조정하는 어떤 그런 에이전트 그런 행위를 지양하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 기반으로,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하는 뭐 수요 예측 기법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액션 아이템 뽑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해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기반에서는 이게 어떻게 제공이 될 수 있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는 것들인데요. 플랫폼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이제 대시보드가 아까 동일한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사용자 선택 요청에 따라서 이제 오토 에이전트가 작동이 됩니다. 모든 UI에 이 오토 에이전트가 작동이 되고, 단순히 질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화면의 맥락을 읽고 사용자의 초기 분석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액세스 인벤토리라든지 이 대시보드에서 갖고 있는 컨텍스트를 읽어서 액세스 인벤토리를 볼 거냐,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을 볼 거냐라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사용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라는 어떤 가이드를 주고, 저는 여기서 팔로업 중에 이제 액세스 인벤토리 분석에 대한 팔로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 재고 현황에 대해서 얘는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죠. 에이전트가 잘하는 거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맥락에 맞게끔 요약을 해주는 거고, 요약은 당연히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스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약뿐만 아니라 저렇게 이제 유용한 링크,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UI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사용자 UI로 바로 점프인 할 수 있도록 저렇게 관련된 링크를 제공을 합니다. 일반 LLM만 있거나 이제 챗GPT 같은 것만 있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들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이제 좀 더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는 화면을 확대를 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은 오토 에이전트가 제 기본적인 답변을 했고, 제가 뭔가 화면을 확대하는 순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PGA 에이전트라는 걸로 자동으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애가 있고,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을 이제 호출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이 액세스 인벤토리를 발생시키는 현황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앞선 시간에서도 이제 요약을 잘한다라는 것들이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에이전트를 보면서 포커스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에이전트가 주는 레커멘데이션에 포커스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석을 해서 이제 당연히 사용자가 이해를 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 얘는 추천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조정을 발생한 주체를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걸 기반으로 뭔가 다음 액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플랫폼 자체의 특징은 이거를 뭔가 굉장히 와이드 오픈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 안에서 사실상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합니다. 데이터도 있고 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게끔 돼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다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포케이스 조정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포케이스 조정이 발생한 어떤 주요 액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라고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까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필요하면은 하단에 똑같이 저 리스트가 실제 있는 URL의 링크를 제공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분석이나 인사이트를 얻도록 하는 게 에이전트가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 그리고 어떤 게 문제였냐라고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측면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이제 대안을 가지고 실제 해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먼저 뭐 약간 데모 입장에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전체적인 포캐스트나 그런 어떤 그 초과 재고 문제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에 헬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 현황이 이제 어떠냐라는 것들도 이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이전트는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어떤 그 분석, 그다음에 공급이나 생산에 대한 분석, 어떤 오더 상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의 어떤 분석이나 리스크도 제공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수요 예측이 계속되면 정확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플랫폼 자체는 계속 계획 사이클이 운영이 되면서 뭐 수개월, 수년치의 이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분석 리포트를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얘는 그 즉시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이 PGA 에이전트는 분석을 해서 어떤 트렌드를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시각화 자료도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바라는 거는 요약도 당연하지만, 그러면 나는 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뭘 해야 되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레커멘데이션을 보시면 이 예시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수요에 어떤 조정을 하는 거죠. 실컷 수요 예측, 그 통계 예측을 했는데 사람이 뭔가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사람이 계속 하지 말고 터치리스 포캐스팅이라는 이제 온라인의 기능이 있습니다. 시스템 기반으로 무조건 그 수요 관리를 운영하는 것들인데, 그런 프랙티스인데 그거 기반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에는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렇게 된 상황은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뭔가 디자인을 하고 디파인을 해서 영업이랑 합의해가지고 만든 건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액션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액션 아이템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그러면 터치리스트 포캐스팅의 대상을 탐색을 하는 거죠. 계속 사람이 조정하는 어떤 아이템, 어떤 영업의 어카운트, 어떤 리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중에 후보군을 도출을 하는 거죠.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럼 이제 그 즉시 얘는 또 이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얘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추천 기준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 추천 기준이나 어떤 대상, 그러니까 시스템 베이스로 가야 되는 대상을 사람이 판단을 해서 뭔가 고민을 하겠지만, 얘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으로 이런 기준으로 도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액션 아이템을 뽑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계속 조정했던 손으로 됐던 포켓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앞에서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캐스트 밸류 에이전트 어널리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베이스의 포캐스트, 사람이 조정해서 만든 포캐스트를 다양한 각도로 좀 분석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들이 이런 조정을 했는지도 함께 이제 나타내주는 대시보드죠. 그럼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액션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과정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분석이나 뭐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BI 쪽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가 뭔가 사람을 도와주면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사람은 똑같은 에포트를 여기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결정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다 에이전트가 하고 이제 사람은 그걸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에이전트 환경에서의 공급망 운영의 하나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나이 솔루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날리지 그래프 모델이라는 거에 착안을 합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이제 공급망 자체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건 사실 인더스트리에 따라 상관이 없이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최대한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데이터 모델로 하려고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날리지 모델 혹은 뭐 엔터프라이즈 날리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모델과 어떤 UI의 기술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그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기존 코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확대해서 파이낸스나 이제 커머셜한 부분 이런까지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 기반으로 지금 보신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그 선생님 노릇, 에듀케이터 노릇,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제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그런 어떤 대리인의 역할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플랫폼의 로드맵 자체는 그런 어떤 사용자의 패턴을 인식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제안해 주는 단계. 그러니까 SCM 운영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BOM을 이렇게 바꿔야 되냐, BO도 이렇게 바꿔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데이터나 사용자의 어떤 패턴을 읽어서 제안해 주는 것까지를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온라인 솔루션 이제 그러면서 이 SCM 운영을 하는 게 저희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이 어자일하고 어토모티브하고 어댑티브한 어떤 서플라이 체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객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혁신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만약에 이제 조금 관심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좀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반적인 회사 소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저희가 글로벌하게 많은 그 어카운트 보시면 아시는 이제 많은 로고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한국과 이제 글로벌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은 이제 스타트업이어서 굉장히 이제 기술 기반으로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AW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어떤 기회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이 SaaS 플랫폼 자체가 이제 세 가지 환경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는데 AWS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희랑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한마디로 이제 오나인이 갖고 있는 저런 어떤 기능이나 기술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게끔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오나인이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도 있지만 아까 그런 모습들이 돌아가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S3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아마존의 기술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어떤 플랫폼의 발전이나 이런 AI의 발전도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이 클라우드 생태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AWS 환경에서 지금 저희 Saa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이 SaaS 플랫폼 자체가 이제 구축형으로도 저희는 제공을 하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코어 시절에 본인들의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이제 AWS 어카운트에 S4하나도 올렸고 저희 이제 온라인도 이제 올려서 뭔가 이제 SCM이라든지 ERP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온라인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사업 분석 그다음에 학습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이나 그 링크드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